안녕하세요. 성장도서관입니다. 오늘 수잔 애쉬포드의 유연함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버릴 내용이 거의 없고 진짜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의 제목이 유연함의 힘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읽고 나서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이 유연함의 힘이 내용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책에 있는 것을 실행하면 어떤 사람이든 바뀔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이 저자인 수잔 애쉬포드는 유연함의 핵심 기술인 피드백 수집, 유연한 사고를 내 방식으로 표현을 저는 둥글둥글한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학습 마인드셋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제 5년 후의 모습을 누가 저에게 질문했다면 아무 대답도 못해서 자존감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아무 계획도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저에게 5년 후 나의 모습을 물어보면 당장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설레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계속 책도 읽고 유연하게 주변의 피드백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제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피드백, 유연한 사고, 학습 마인드셋, 성찰을 습관으로 장착해 하루빨리 더 나은 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24가지가 있는데, 피드백에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유연한 사고로 무장해서 그 속에서 배움을 얻기.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마인드셋의 프레임을 상황마다 씌워보기. 네 번째는 행동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다섯 번째는 상상력과 연상작용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미래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리고 학습 목표로 삼기. 여섯 번째는 주변에 자신의 목표를 알려서 행동력을 높이기입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목표 달성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시도하기. 부터 이제 24번째까지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이랑 제 생각인데, 자기 주도성, 자신이 성장의 주인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주위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에 더욱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용. 이거는 주위 사람의 피드백이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유연한 사고로 생각해서 그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교훈이 끊임없이 나타나 배워야 함. 네, 지금까지 이제 책에서 비슷한 내용, 유연한, 육각형적인 생각이 아니라 유연한, 둥글둥글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성장은 고통을 준다. 그렇게 성장을 선택한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이다. 네, 역경의 직면이죠. 네, 성장하려면 의식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도 한 번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 네, 성장과 편안함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과 조직만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은 책이 아니라 바로 경험이다. 네, 행동력의 중요성이죠.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어라.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과 시간,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운다. 누군가를 조직의 꼭대기로 올려 보내주는 확실한 경험 따윈 존재하지 않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핵심 원동력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다. 직무의 종류보다 이 배우려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장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여야 한다. 이거는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 현대 사회에서 되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 자기 마음을 챙기는 게 힘든데 일상생활 중에 우리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잠깐 생각해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은 어떤 창으로 들여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프레임의 힘인데요. 어떤 프레임으로 행동하고 바라보는가가 중요하고, 저자가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엔 이제 유연하고 둥글둥글한 사고로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는 학습 마인드셋, 이 마음가짐을 뜻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 증명 마인드셋의 치명적인 약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벽주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패가 예상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능력이랑 성과를 증명하는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 학습 마인드셋, 유연한 사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상황마다 프레임을 씌워서 학습 마인드셋을 가진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의견이 저와 다를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배움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 피드백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서 유연한 사고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계단으로 삼깁니다. 그리고 마인드셋은 모든 상황에서 자동 발현되는 기본 반응으로 굳는데요. 자동 발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지니는지, 하지만 상황마다 학습 마인드셋을 프레임으로 씌워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이게 습관이 돼서 바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어떤 마인드셋을 주 성향으로 선택하든 그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언제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죠. 그리고 목표 설정은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직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성취 목표 설정을 하면 그것이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직무는 학습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 수행 능력과 성과를 크게 높이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를 구체화. 그리고 아리 웨인즈 웨이그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생생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미래를 글로 적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상상력과 연상작용을 자극하는 표현일수록 상상하는 미래의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설득력도 커진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정의 컴퓨터 in every home, 이미지 중심 언어로 표현하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생생한 표현,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더 세밀하게 조정하라. 목표 설명 방식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표현해야 할 때 피해야 하는 문구가 있어요. 잘하다, 최고가 되다처럼 구체적인 최종 상태를 설명하는 문구, 이런 거는 성과 증명 마인드셋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도록 부추기기 쉽다고 해서 이런 표현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보다 여정의 측면에서 목표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목표를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목표와 장애물을 미리 생각하라. 따뜻한 침대에서 억지로 빠져나와서 운동하러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식이에요. 장애물을 미리 생각해두면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목표를 향해서 순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알려라. 아까 키포인트에 있던 내용인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공개적으로 주변에 밝히면 목표를 망각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비전을 세운 다음 행동하라 또 있고, 목표 설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갈까? 라는 질문의 답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취할 구체적인 행동을 구상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 특정 상황을 두고 그때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구체적이고 소소한 행동을 최소 하나 이상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보는 관점을 재구성하기.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서 추이를 지켜본 다음 피드백과 결과에 기초해 다음 단계를 결정하라. 일상에서도 자신의 방식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실험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그 영향을 관찰하라. 그런 다음 다른 아이디어를 시도하라.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한 후에는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라고 합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직업적,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피드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대놓고 피드백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요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청할 때 학습 마인드셋을 유지한 상태로, 장착한 상태로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인데, 왜냐하면 피드백을 얻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무너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어서 논쟁으로도 벌어질 수 있어서 꼭 학습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피드백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메일 내용이었어요. 네,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비타의 CEO 켄트 서티인데, 이 메일을 우리 회사 임원들이 보도록 참조에 넣었다. 그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변하도록 도와줄 거다. 그리고 또 제 아이들도 참조에 넣었다. 제 아이들까지 넣어서 이제 잊지 않게 하는 거죠. 말을 꼭 지키려고. 목표를 주변에 알려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행동이죠. 제가 이제까지 같이 있는 몇 가지를 해왔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메일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장치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네, 그리고 학습 마인드셋 가진 사람의 성찰. 나는 내가 설정한 유연성 강화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갔을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라면 왜 아닐까? 네, 그리고 성찰의 중요성이 있는데, 누구나 성찰 기피증을 앓고 있는데 제 현대사회에서는 속도가 중요시돼서 바쁘다는 핑계로 성찰을 거의 안 하는데요. 성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꼭 성찰을 해야 합니다. 네, 미국 군대의 지도자들은 미군이 세계 최고의 학습 조직이라고 자부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성찰이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군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성찰법 중 하나인 사후 검토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네, 훈련이나 작전, 특수임무, 출격 후에는 반드시 팀원과 부대원 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뭘 잘했고 뭐를 잘못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토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규칙적으로 성찰하라. 성찰이 습관으로 굳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하네요.
유연함의 기술 핵심. 무언가를 시도한 후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되풀이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고, 되풀이한다면 그것이 결과가 좋아서 습관으로 만들고, 결과가 안 좋았다면 다른 무언가로 재빨리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학습 목표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성찰법. 중요한 경험을 한 뒤에는 세 가지를 질문하라고 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두 번째, 어째서 그런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을까. 세 번째, 이 경험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경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랑, 그러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도전적이든 숨겨진 일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과 경험을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하면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황의 고통을 곱씹지 말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학습과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자기 학대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학습자의 태도를 유지하라. 네, 학습 마인드셋 장착이죠. 그리고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전진해야 한다. 실패해도 자신을 섬세하게 다그치는 대신에 약간의 관용을 베풀고 그 경험을 받아들여서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 네, 그리고 상황 선택 전략. 이건 뭐냐면 분노나 불안처럼 피하고 싶은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발을 담글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경험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황 변경, 맥락을 바꿔라. 네, 두 번째 전략은 특정한 감정이 일어날 확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예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특정 부정적인 기빨리는 등 그런 상황이나 인물과 거리를 둬서 예를 들면 회의마다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주기적 대면 회의를 안 한다거나 그 사람이 없을 때 회의를 하면 오히려 그 인물과도 더 밝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자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주의 재배치, 밝은 면을 보라.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기.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려고 노력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물건들을 주변에 채우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지금 2돌인데 조카의 사진을 발표하는 노트북이나 이런 데 붙여놓는다던가, 네,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적 재평가, 감정의 사후관리. 저자인 수잔 애쉬포드는 3명의 학장이랑 일해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는 사람들은 자기를 할 뿐인데 내가 왜 고마워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저자는 그 학장이 직속 부학장 중 한 명이 되었을 때 내일에 가타부터 하지 않은 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식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 부학장의 반응을 비난이나 무관심이 아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라는 신호로 해석하자고 마음을 먹어서,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전략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가 저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하자 저자는 직무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뿐 아니라 리더다운 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환과 유연함의 기술. 직무 전환, 승진, 보직, 이동 등은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할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일단 전환이 시작되면 직업적 자의식을 더욱 일깨우게 되고 기존의 일상이 파괴된 데나 새로운 무언가에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전환기에 있을 때 학습과 피드백에 더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도전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는 것. 문제가 일어나면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일념, 의지. 성장하기 위해서 비판을 이용하고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할 기회로 사용하라. 강점을 더 강하게. 성취를 판단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 7가지는 내가 도전하려고 예상하는 미래 경험이 무엇일지 확인하라. 두 번째, 학습 마인드셋을 선택하라. 목표를 정하라. 몇 가지 실험을 계획하라.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라. 경험을 하는 내내 주변의 피드백에 마음을 열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얻어라. 체계적으로 성찰해라.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을 알리는 코치가 되어라.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역할에 있든 유연함의 기술 전도사가 되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장 환경을 조성하라. 적절한 목표 설정과 통찰로 이어지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색 기법.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직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지, COO 아니면 CEO. 이 조직에서 내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 나는 내일에서 뭘 이루고 싶을까? 무엇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할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죠. 메타인지를 촉발하는 질문이 핵심이고 자신이 직면한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의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스타옥시가 고객을 처음 만날 때 지급하는 질문이 있대요. 바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당신과 내가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면 당신은 그 5년 동안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그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잠깐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라고 합니다. 상상의 택은 변화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하지 않았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금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예리하게 자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이 요즘 공들이는 새로운 기술은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었는지, 당신은 어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포착하고 대응하라. 소소한 승리를 거둘 기회를 찾아라. 그리고 위험한 건 단 한 명의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에만 눈과 귀가 쏠리는 함정을 피해라. 다양한 사람의 피드백을 접하라는 내용이죠.
성장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누군가가 성장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당신도 성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가 아닌 누구든 배우면 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고, 피드백을 규칙적인 활동으로 만들고, 관리자는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 발언을 꼭 해야 한다고 하고, 관리자가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실패는 필요하게 아니다. 솔직히 실패는 전혀 악하지 않다. 실패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경험하는 불가피한 경험일 뿐이다. 실패는 학습 중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다. 누구나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당신은 이 일에서 무엇을 잘했습니까? 이 일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또는 무엇을 다시 배웠는지, 다음번에는 어떤 교훈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변화는 필수요. 성장은 선택이다. 좋은 삶에 안주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핵심에서 멀어진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에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덜 완벽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네, 오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서평 영상을 남기는데,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업로드마다 더 좋은, 더 듣기 편하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